대한민국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린이 절대 영어입니다.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주제가 뭘까요? 제목이 이것만 하면 영어로 말이 자유로운 6PA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걸 가지고 영어 박사님들은 노벨상감이라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 내용은요 어차피 세계화 시대에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 모두가 거의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도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대학생도 엄마 아빠도 이모 삼촌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일반인도 모두가 대한민국 전 국민이 함께 들어야 될 내용입니다. 어린이 영어라고 딱 제가 거기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닙니다. 자, 이것만 학습하면 영어로 말하는 자유 6P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할게요. 어린이 여러분, 영어를 이제 엄마 아빠가 막 공부하라고 그러죠. 그럼 왜 엄마 아빠는 어떤 목적으로 우리 어린이 여러분한테 영어를 공부하라고 그럴까요? 왜? 자, 엄마 아빠가 시켜서 전에 이제 영어가 필요하다고 느끼잖아요. 영어를 왜 배울까요? 우리가 왜 배워야 할까요? 왜? 바로 외국 사람하고 대화하려고 배우는 거잖아요. 대화, 그죠? 대화. 그런데 영어를 떠나서 어느 나라 언어라고는 관심 말고 우리말이라도요. 대화라는 게 뭔지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대화가 뭐죠? 대화는 뭐죠? 대화는 뭘로 구성이 되어 있죠? 묻고 답하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죠? 묻고 답하기가 안 된다면은 영어로는 그 어떤 대화도 안 되는 겁니다. 자, 아빠가 집에 오셨어요. 회사에서 끝나고 집에 오셨어요. 엄마하고 쫙 얼굴 눈만 서로 쳐다보고 아무도 먼저 질문을 안 해. 그러면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은 그러면 방에서 공부해요. 오늘 저녁 반찬 뭐야? 동태찌개 끓여놨어요. 또 엄마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니. 근데 왜 그렇게 우울해? 힘이 우울하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묻고 답하기가 대화입니다. 뭐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목적도 묻고 답하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 했어요? 우리 엄마 아빠 시대는 독해를 했던 거예요. 해석을 한 거예요. 그 묻고 답하고 대화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대한민국 영어가 곁길로 나간 거죠. 어떤 목적하고 전혀 상관없는 길로 간 게 대한민국 영어가 바로 여기서 벌써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어린이 여러분한테 앞으로 굉장히 짐을 덜어줄 거예요. 짐을 묻고 답하기라는 무거운 짐에서 반을 뚝 떨어서 가볍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답하는 건 공부하지 마세요 라고 이제 어린이 여러분들 기분 좋게 해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묻고 답하기가 돼야 하는데 왜 답하는 건 공부하지 마세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공부할 수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자, 얘기를 해볼게요. 선생님이 어떤 대답을 하든지 간에 선생님이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야 될 거예요. 그죠? 대한민국 국민 5천만 국민이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70억 인류가 저한테 각 나라 말로 질문을 했어요. 다 들을 수 있다고 전제하고 그 질문이 정확하게 두 가지 패턴, 두 가지 장르로 딱 정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이걸 아무도 몰랐다고 그래요. 아무도 몰랐어요. 여기서부터 절대 영어가 탄생을 합니다. 뭘까요? 여러분들이 친구들하고 놀면서 하는 그 어떤 질문도 딱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뭘까요? 어린이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어린이 여기는 철수고 여기는 영숙이고 여기는 민수예요. 야, 철수야, 너 어디에 사니? 이렇게 물었어요. 이 아이한테. 어디에 사니? 그럼 저 서울에 살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너 서울에 사니? 그러면 네, 그럴 거예요. 이 두 가지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영숙이한테는 너 여기에 뭐 타고 왔어? 그래서 네, 버스 타고 왔어요. 이게 하나고요. 전철 타고 왔니? 아니요. 두 가지 종류밖에 물어볼 재간이 없어요. 예? 여 끝에 누구라고 해서 진수라고 그랬나? 진수야, 너 무슨 음식 좋아해? 그러니까 짜장면이요. 피자 좋아해? 아니요. 계속 두 가지 종류밖에 물어볼 재간이 없어요. 질문 자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질문이 어느 나라 언어든지 간에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뭘까요? 따라해 주세요. 여기서부터 지금 공부하는 1%의 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걸 뭐라고 그러죠? 육하원칙이라고 그러죠. 영어에서는 이건 interrogative, 의문사라고 그래요. 이게 질문 문장에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 이겁니다. 그죠?
자, 안 들어있을 때는 대답이 어떻게 되냐면요. yes나 no, 응, 아니요로만 나오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너 서울에 사니? 그때 육하원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잖아요. 너 여기 전철 타고 왔니? 아니요 그랬잖아요. 진수한테는 너 피자 좋아하니? 아니요. 선생님은 문장으로 질문했는데 대답은 세 사람 모두가 다 네, 아니요로만 대답해요. 영어로는요, 비동사나 조동사로 물어보는 걸 말해요. Are you Korean? 그럼 yes 그러면 되고, Can you play the golf? 그럼 no 하면 되는 거고요. 이해되셨죠? 자, 육하원칙이 있는 질문은요, 육하원칙이 해당하는 명사 하나로만 대답하게 돼 있어요. 누구야? 내 친구요. 무엇이요? 내 가방이요. 몇 시에 왔어요? 7시에요. 어디에 살아? 미국에요. 아까 세 사람 학생도 어디에 살아 하니까는 서울이요라는 명사 하나로만 대답했어요. 선생님은 문장으로 질문하는데 여기 무엇 타고 왔어 하는데 버스요. 명사 하나로만 대답했어요. 그죠? 무슨 음식 좋아해요? 그러니까 짜장면이요. 명사 하나로만 대답했어요. 이해되셨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의문사가 없는 육하원칙이 없는 질문은 yes나 no, 응, 아니요로만 대답하면 되고 육하원칙이 있는 질문은 육하원칙에 해당하는 명사 하나로만 대답하면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요. 대화는 묻고 답하기인데 답하는 건 공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논리적인 결론이 나왔죠. 이제는 묻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묻기만 하자. 한 번 더 묻기만 하자. 한 번 더 묻기만 하자. 자, 어린이 여러분들 외국 사람 만나면 묻기만 하는 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묻기만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지금부터 얘기를 할게요. 자, 언어 학습 순서가 언어 전문가들조차도 말을 정확하게 못했어요. 그걸 김양섭 원장님이 원장쌤이 지금 하는 거예요. 언어 학습엔 순서가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 영어가 시작된 지 100년 됐는데 이제 정립이 된 거예요. 뭐 선생님을 통해서 정립이 되든 안 되든 그건 누가 했다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정립이 된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게. 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외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를 보면 언어적으로 차올 땐 애기나 마찬가지잖아요. 말은 말도 못하니까 애기나 마찬가지죠. 그럼 우리 애기들이 우리말을 배울 때를 한번 보면 언어학습 순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애기들이 어린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옹알이가 다 끝난 다음에 엄마 아빠를 보면서 눈 빨떡말떡 뜨면서 뭘 했는지 알아요? 제일 먼저 끊임없이 이게 뭐야? 저게 뭐야? 하고 물어봤던 거예요. 질문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엄마 아빠는 우리 어린이들의 질문에 무수히 대답을 하겠죠. 여러분들 이게 뭐야 그러는데 아주 장황하게 엄마 아빠는 막 설명을 하잖아요. 그게 다 들려야 안 들려? 못 들어요. 못 듣는데 계속 대답을 해주는 거죠. 또 질문하고 또 대답하고 그러면서 어린애들은 이 귀가 트이는 거죠. 듣기가 형성이 되는 거죠. 자, 이 질문을 뭐냐면 언어의 관계성을 정립을 한 거예요. 애기 입장에서 먼저. 애기 입장에서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애기가 물어봐야 대답을 하게 돼 있어요. 뭐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뭘 해야 돼요? 끊임없이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은 저쪽에서 뭐라고 대답하는데 처음엔 안 들려요. 그게 반복되면서 귀가 트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근데 대한민국 영어는 이 질문 위주의 공부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무슨 공부를 했어요? 터무니없게 독해를 했던 거예요. 해석을 했던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제 이게 뭐야 저게 뭐야 해야 될 애기가 셰익스피어 영어 문장은 왜 다뤘냐고요. 말도 안 되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김양섭 원장 쌤과 이 어떤 논리적인 딱 뼈대를 갖추고 나서 거기를 받아들여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제 헤아려 받을 수가 있는 힘이 생기죠. 자, 그 다음에 이 어린아이가 몇 달도 안 되는데 막 당돌하게 말을 잘하잖아요. 느닷없이 없이. 그럼 엄마 아빠는 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을 보고 다 착각을 했어요. 우리 애가 천재인가 봐 그러고요. 천재가 아니고 저절로 되는 겁니다. 문장이. 발음까지도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들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뭐만 했어요? 질문을 한 거고요. 그럼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도 애기들 입장에서 뭐래요?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질문. 다 같이 묻자. 질문하자. 한 번 질문하자. 한 번 더 질문하자. 질문만 공부하자. 일단 질문만 공부하자는 얘기예요. 떠듬이라도. 그죠? 자, 그러면 외국인과의 영어 회화는 결국은 질문인 겁니다. 그렇죠? 질문.
그런데 수천만 우리말 문장을 수천만 영어 질문으로 질문을 할 때 알고 봤더니 우리말 서술어에 따라 600개도 아니고 60개도 아니고 정확하게 6가지 패턴이 있다는 걸 이 원장쌤이 잡아낸 겁니다. 누가 잡아낸 건 중요한 게 아니고 구구단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 영어 질문 6패턴만 되면 영어로 말하는 자유인이 돼요. 앞에 동영상에서 고등학교 2학년 그 형 오빠가 얼마나 하루 만에 영어 전혀 바보였다가 영어로 아주 자유인이 됐잖아요. 그게 바로 이 6가지 패턴만 집중적으로 한 거죠. 그 하다 보면 그 안에는 현재 완료, 수동태, 진행형, 이런 비동사, 일반동사라는 모든 문법의 기본적인 골격이 확 들어간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6PA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6 Patterns of Asking. 질문의 6가지 패턴. 따라해 보실까요? 6PA. 그러면 어린이 여러분도 이 원장쌤과 함께 이것만 집중적으로 하면 여러분 집에 만약에 고등학교 형, 누나, 오빠, 언니가 있더라도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영어를 잘하게 돼 있어요. 오히려 언니, 오빠들한테 돈 받으면서 가르쳐주라고. 예? 가르쳐주라고.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박수 한번 쳐봐요. 이런 걸 만들어냈으니까 이 쌤이 훌륭해요, 안 훌륭해요? 훌륭한 사람은 한 박수 한번 치라고요. 네. 자, 뭐냐면요. 영어 회화는 지금까지 우리들은 어른들은 어떻게 공부했어요? 영어에서 한글로 공부했어요. 지금 어린이 여러분들도 영어 회화책 보면 다 영어가 있어요. 그거 다 버려야 돼요. 자, 이거는 영어를 이해를 한 거예요. 어떻게 돼요? 하고 싶은 우리말을 영어로 해야 되는 거예요. 즉 영어 회화책에 영어가 있으면 안 돼요. 우리말만 있어야 돼요. 해답에 있든 말든 간에 해답엔 영어가 있어야 되겠죠. 본문에는 우리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말만 보고 영어가 되는 능력을 키우는 거죠. 근데 수천만 우리말 문장을 어떻게 다루냐? 우리말 서술어에 따라 6가지 패턴이 있는 걸 이제 선생님이 발견하고 그 패턴대로 이렇게 정확하게 순서가 있다는 걸 잡아낸 겁니다. 우리말의 어떤 서술어는 비동사입니다. 비동사. 그러면 의비주 나로 말을 하면 돼요. 의문사는 뭐예요? 육하원칙.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영어로는 what, why, who, which, when, whose 이런 거죠. 비동사는 뭐예요? 비동사 am, are, is, was를 쓰는 거겠죠. 그 다음에 주어는 뭐예요? 주어. 나는 나머지. 그냥 말하면 100% 정확히 맞는 거고요. 오바마 대통령도 클린턴 대통령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조차도요, 자기네 언어에 이런 규칙과 법칙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이 한국 사람이 잡아낸 겁니다. 그죠? 근데 의문사하고 나머지에는 왜 가로가 있어요? 없으면 빼면 돼요. 이게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럼 빼면 돼요. 그 다음에 일반 동사는 의비주 동나. 여기서 조는 조동사겠죠. 그 다음에 진행형일 땐 의비주 똥나. 똥은 동사의 ing를 이렇게 쓴 거죠. 현재 완료는 의해주 돈나. 돈은 뭐예요? 과거분사, pp. 수동태는 의비주 돈나, 과거분사, eat, eaten, eaten 했을 때 요 세 번째 eaten 이런 거요. 의문사주어는 의동나. 자, 그래서요. 솔직히 말하면 이 절대어는요. 이 엄마 아빠가 자녀들보다 훨씬 더 먼저 배우셔야 됩니다. 왜? 우리말에 엄마 아빠가 달인이시잖아요. 애들은 아주 우리말 문장에서 비동사 문장인지 진행형인지 현재형인지 수동태인지를 잘 엄마 아빠가 좀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6PA인데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여기 6문장이 있는데 6문장이 아니라 수천만 문장이 이 6문장 뒤에 줄 서 있습니다. 7가지 종류가 없어요. 이것만 영어가 되면 이 6문장만 이 영어로 말할 수 있으면 수천만 문장이 바로 되는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자, 이 6문장이 이 서술어에 따라서 이건 비동사인데 뭐가 비동사냐면 그냥 개괄적으로 한번 얘기만 해볼게요. 우리말 서술어가 따라해볼까요? 명사이다. 요 있었니가. 명사이다, 형용사다, 장소에 있다면 그건 비동사에 들어가. 그러면 의비준하에 넣어서 말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일반 동사는 그 명사이다, 형용사다, 장소에 있다가 아닌 게 일반 동사예요. 그러면 의조주동나로 말하면 되는 거고요. 진행형은 뭐냐면 우리말에 고자, 울고 있니, 가고 있니, 고자만 들어가면 진행형인 줄 알고 말하면 되고. 현재 완전 뭐냐면 우리말에서 만난 적 있니처럼 과거에서 현재 사이에 어떤 결과되었거나 경험되었거나 이건 좀 어린아이들한테는 어린이한테는 좀 어렵죠. 그냥 훅 지나갈게요. 수동태는 뭐예요? 우리말 주어가 지어졌어요. 지어짐을 당한 거예요.
괴 지어짐을 이게 수동태인 거예요. 그러면 의비주 돈나로 말하면 되고요. 누가 저 건물을 지었는 의문사 자체가 주어야 누가가 이럴 때는 의동나로 말하면 되겠어요. 이 연습을 하는 건데 너무나 다행스럽고도 이 두 개만 가지고도 영어 회화의 95% 100%가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 영어에서는 이것만 두 가지 패턴만 집중적으로 해도요. 영어 박사보다 토익 950보다 더 영어로 말하는 자유인이 됩니다. 보자고요. 잘 만났죠, 선생님? 자, 그래서 이 두 패턴만 내 걸로 만들면 영어로 단어도요. 이걸 패턴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단어를 외우는 거예요. 애써 단어 외울 필요 없어요. 어린이 여러분들은 기초 단어는 외워야 되겠지. 학교가 school, 아버지가 father, 엄마가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지. 자, 영어가 아주 쉽다는 걸 선생님이 가르쳐 드릴게요. 영어는요, 우리말 문장을 무조건 거꾸로 하는 거예요. 영어 회화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한글에서 영어로. 자, 한글에서 영어로. 영어에서 한글은 이제 아예 걷어쳐요. 우리는 그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오늘 낚시와 친구들과 휴식을 하여 비행기 타고 12시에 됐죠. 이거 한번 영어로 말해봐. 그러면 다들 이걸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별거 아니에요. 아주 쉬운 건데 못하고 있는 거죠. 단어는 다 알아요. father, 다 한번 볼까요? father, 그 다음에 오늘이 뭐죠? today, 낚시하러 fish, 친구들과 friend, 휴식, last, 비행기, plane, 12시, 12, 제주도 간다고. 어떻게 하냐면요. 아버지, father 한 다음에 뒤에서부터 올라오면 되는 게 영어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이걸 몰랐던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자, my father 주어를 먼저 하는 거예요. 은는 자 들어가는 게 주어죠. 한 다음에 뒤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간다가 뭐죠? go. go인데 goes가 붙었네요. 영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알 거예요. 주어가 3인칭 단수이면 s가 붙는데 지금 우리 이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어린이 여러분. 대충 비슷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시험 볼 땐 정확히 맞춰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말이 안 트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하면 되는 게 선생님의 주장입니다. 다 같이 대충 하자. 네, 대충 하자. 우리는 지금 외국어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말을 시제를 엉뚱하게 하면은 그건 바보죠. 엄마, 나 내일 소풍 갔었어. 그럼 바보예요? 바보 아니 바보잖아요. 엄마, 어저께 나 소풍 갈 거야. 바보잖아요. 우리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우리는 지금 외국어를 하잖아요. 외국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점점점 비스름하게 대충대충 하면서 점점 견고하게 지향을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3인칭 단수가 이거 연연하지 말고. 자,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자, my father 한 다음에 뒤에서부터 하니까 간다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말이 뭘까요? 제주도예요? 아닙니다. 다시. 간다는 했어요. 뒤에서부터 말해야 돼. 간단했어. 뒤에서부터 해야 돼. 그 다음 말이 뭘까요? 제주도예요? 아니라니까요. 이상하죠? 자, 뭘까요? 제주도에가 아니라 제주도라고 해야죠. 요걸 몰랐던 거예요. 애가 먼저잖아요. 요건 한 글자가 아니에요. 제주도에는 우리말도 어간과 어미, 또 체언과 조사 이렇게 두 글자. 그럼 뒤에서부터 하니까 뒤에서부터 애를 먼저 해야죠. 그러면은 언니 오빠들은 다 알아. 아, 방향성은 다 투지 그리고 투 제주도. 이제부터는 영어가 쉬운 거예요. 12시에도 뭐야? 12시. 시간 앞에는 무조건 n만 붙이면 돼요. at 12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뭐 타고 할 땐 타고가 by예요. by plane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사 앞에 무조건 to만 붙이면 돼요. 동사가 rest니까 위하여가 뭐예요? to rest 하면 되고요. 친구들과도 과가 with예요. with friends 하면 되는 거고요. 낚시하러도 뭐예요? 이게 동사 fish니까 to fish 하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 오늘, today 이게 영어입니다. 선생님이 대기업에서 이거 막 강의하면은 막 이 대목에서 막 박수치고 환호성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걸 몰랐네 그러고요. 쉽죠. 근데 여기서 공부할 게 하나만 보여요. 공부할 거를 발견하려고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My father 공부할 거 있어요 없어요? My father가 바뀔 수 있는 것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My father가 엄마로 안 바뀌잖아요. 제주도가 부산으로 안 바뀌고 12시도 11시로 안 바뀌고 그죠? today가 yesterday로 바꿀 리 없잖아요. 이 간다가 바뀌어요. 간다가 갔다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말도 쌍시옷이 있어서 과거형이 됐잖아요. 그럼 영어에서도 얘 바뀌는 방법만 하면 돼요. 여기 얘는 ed 붙이면 보통 쌍시옷이 돼요. open, opened, study, studied, play, played. 규칙 동사는 ed만 붙이면 되는데 이렇게 불규칙이 한 속상하게도 몇 개 있어요. go, went, gone.
go는 현재고 went가 전혀 다른 글자 went가 갔다가 돼. 그럼 그건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러면 과거는 얘가 갔다면 went 써야 되겠죠. 갈 거다 그러면 will go를 써야 되고요. 갈 수 있다 그러면 can go를 써야 되고요. 가야 한다 그러면 must go를 써야 되고요. 가도 된다 그러면 may go를. 요 동사만 잡으면 되는 거죠. 동사만 잡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조금 이따 이제 오리엔테이션이 다 끝나면 동사부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자, 어린이 여러분, 목적지를 오늘 말씀드릴게요. 목적지. 어떤 목적지냐면 6문장이 있었다고 그랬죠. 6개 패턴. 우리말 서술에 따라 6개 패턴이 있는데 그 중에 두 패턴만, 비동사 패턴과 일반 동사 패턴만 내가 영어로 말할 수 있으면 영어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비동사 패턴이 뭐냐면 우리말로 명사이다 서술어가 형용사하다 장소에 있다가 be, 그 외에는 il, 이것만 인지하면 영어는 90% 끝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안 했던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를 대한민국 영어에서는 안 했던 거예요. 안 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볼까요? 우리말에서 명사이다, 형용사다, 장소에 있다는 be, 그 밖엔 il,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 비동사로 물어보는 질문은 의비주나라는 순서로 말하게 돼 있어요. 일반 동사로 말한 거는 의조주동나라는 말한 순서로 돼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의비주나는 뭐예요? 의문사 육하원칙이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걸 영어로 말하면 돼요. 비동사는 be라고 했는데 am, are, is, was, were를 골랐어야 되고요. 주어는 주어. 그냥 그대로 아는 대로 말하면 되고요. 나는 나머지 말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조동사. 자, 지금 여러분들 몰라. 이건 몰라도 돼요. 지금 여러분들 알 필요 없는데, 이제 뭘 공부할 걸 알게요. 공부할 걸 얘기할 거예요. 너 어제 어디에 있었니? 그러면 있었다니까. 비동사죠. 너는 왜 이렇게 뚱뚱하니? 그러면은 형용사하다니까 이것도 비동사죠. 너는 부산에 있었니? 그러면 있다니까. 너희 아빠가 의사이셨냐? 그러면 이다니까. 그런 뉘앙스가 있으면 이건 비동사로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 너 어제 어디에 있었니? 그러면 비동사니까 의비주나로 말하면 되는데 이 순서를 몰랐던 거예요. 아무리 단어를 많이 알아도 이 순서를 모르니까 말이 돼야 안 돼? 안 나오는 거죠. 너 어제 어디 있었니? 그러면 의비주나로 말하면 where. 비는 you에 were요. were. 주어는 너 you. 너한 나머지 yesterday. Where were you yesterday?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요게 25%입니다. 수천만 문장이에요. 자, 이거는요, 의조주동나는 너 어제 어디에 있었는데 여기서는 너 어제 뭐 먹었니? 그러면 여기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너 뭐 먹다니까. 먹다가 이다도 아니고 하다도 아니고 있다니까 여기에 들은 거예요. 그러면 일반 동사는 의조주동나로 물어보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의조주동나로. 그럼 여기서 이대로 너 어제 뭐 먹었니? what 한 다음에 조동사는 과거일 땐 did라는 거 알면 돼. 나중에 다 배울 거예요. what did you eat? 동사 eat 어제 yesterday. What did you eat yesterday? 라고 물어보면 돼요. 이게 영어 회화의 70%, 거진 75%를 차지합니다. 3, 4, 5, 6 패턴은 중학교 시험 보기 위해서 하면 좋은데 일단 초등학교 어린이 학생 여러분들하고는 이 두 패턴만 가지고 저는 아주 열심히 연습을 할 거예요. 연습을. 7, 8이 56이 될 때까지. 자, 그런데 따라해 보실까요? 의비주나. 의조주동나. 한 번 더. 의비주나. 의조주동나. 이것만 어린이 여러분이 내 거로 우리말에서 이걸로 말할 수 있으면 영어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자, 이거는 경부선 버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거는 호남선 버스라고 생각을 해봐요. 자, 그죠? 여기만 따면 경부선 쪽으로 가요. 이것만 따면 호남선 전라도 쪽으로 가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걸 경부선 버스를 타기 전에 어디 가야 돼요? 경부선 터미널 가야 되잖아요. 호남선 버스 타기 전에 어디로 가야 돼요? 호남선 버스 타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말 서술에서 비동사, 일반 동사를 구별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건데 대한민국 영어에서 어느 한 곳에서도 이걸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얘기죠. 이걸 안 하고 굉장히 휘황찬란하게 뭔가를 배웠어. 즉 수학으로 치면 더하기를 못하면서 함수, 방정식, 미적분을 막 그냥 배워 제낀 거죠.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던 거죠. 그 수학의 모든 학문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산수를 없는 상황에서 산수를 못 띈 상황에서 배웠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이 원장 선생님 김양섭 쌤이 그걸 만들어냈어요. 잘했죠?
이것만 하면 영어로 말하는 자유가 있는, 이거를 어린이 여러분과 함께 같이 연습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 대신 이 유튜브는 항상 그게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득적득적 그래야 신이 나서 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만 알 거야 하고 감추지 말고 친구들하고 같이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인원이 별로 없으면 시큰둥해서 선생님이 안 할지도 몰라요. 선생님의 마음이 변심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을 붙들어 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자랑을 해요. 자랑을 널리. 자,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끝나면 바로 뭘 해요? 비일 구별하기를부터 할 거예요. 비일 구별했어요. 그 다음 순서가 나와. 그러면 어느 문장은 이제 의비준하로 해야 되고 어느 문장은 일반 동사 의조주동사로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생겨. 자, 경부선 버스처럼 생겼네요. 이렇게. 그죠? 경부선 버스에 딱 탔으면 딱 올라가자마자 어디로 가야 돼요? 표를 보고 내 자리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비동사입니다. 자, 비동사라는 녀석이 like는 좋아하다, like 그냥 쓰면 돼요. love, 사랑하다, love 쓰면 되는데 be는 이다 하다 있다가 be야. 근데 이다 하다 있다가 be라고 해놓고 정작 쓸 때는 be를 안 써. 주어와 시제에 따라 am, are, is, was, were를 선택을 해야 돼. 이게 고속버스 타서 자리 찾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비일 구별한 다음에 이 비동사 쓰는 연습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중학교 우리 어른들 중학교 1학년도부터 공부한 어른들 봤을 때 중학교 1학년 3월달 가장 먼저 배우는 건데 대한민국 어른들이 다 여기서 스톱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걸 우리말에서 연습을 안 했던 거예요. 영어 문장 속에서는 뭐 I am, I was, you are, you were, he is, he were 돼. 근데 우리말을 영어로 옮기는 게 회화잖아요. 우리말을 영어로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다 스톱 걸리는 거죠. 그래서 뭐래요? 두 번째는 영어 사칙 두 번째는 비동사 제대로 연습하기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제 호남선 버스에서도 자리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호남선 버스 자리 찾는 건 이 조동사 찾는 거예요. 어떤 땐 do를 쓰고, 어떤 땐 does를 쓰고, 어떤 땐 did를 쓰고, 어떤 땐 will을 쓰고, 어떤 땐 can 쓰고. 요것만 자리 잡을 수 있으면 영어는 이제 90%가 끝난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선생님이 공부를 할 거예요. 문장 할 필요 없어요, 지금. 앵무새처럼 문장 몇 문장 외워가지고 어디다 써요? 그건 나하고 형편이 다른 건데. 이해되셨죠? 문장 역시 어른들 엄마 아빠 형님 누나 오빠 다 문장 무진장 했어요. 지금까지 뭐 수백 수천 문장 근데 말 거의 못해요. 거의 무슨 소용이냐 이거죠. 더하기 빼기도 못하면서 딴 걸 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문장 욕심내지 말고 단어도 욕심하지 마세요. 절대 이제 발음도 신경 쓰지 말고 조금 이따 이제 다음 시간에는 7가지 착각을 할 거예요. 절대 해서는 안 될 7가지 착각을 엄마 아빠는 무조건 그것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애들한테 자녀들한테 또 그대로 하라고 그래. 착각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선생님이 시키는 것만 해요. 영어 아니에요. 우리말에서. 우리말에 70% 원인이 있던 거죠. 키가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오늘은요. 어린이 절대영어 몇째 오리엔테이션 5번째를 했는데 뭘 했죠? 이것만 하면 영어로 말하는 자유 6PA에 대해서 어떤 개괄적으로 대충 아우트라인을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걸로 이제 목적지가 이제 나온 거예요. 목적지 6PA를 수학으로 치면 9구단을 하면 되겠구나. 그 대신 나는 뭐가 안 돼? 더하기 빼기가 안 돼. 더하기서부터 하자는 거를 이제 어린이 여러분들이 인지해야 돼요. 영어 뭐 단어 문장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할 입장들이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말 서술어에서 뭐든 키가 있으니까. 자, 수고했어요.